자, 학교마다 일찍 끝나는 시기가 나오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1월 8일부터 특강 시작인데 그 전에 미리 맛을 좀 봅시다.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정리하고 쌤한테 걸리면 절에서 쌤한테 걸리면 무조건 1등급 나온다고 얘기하는구나를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했는데 1등급이 안 나올 수 없게끔 시켜드릴 테니까 저거 학교 일찍 끝나는 시즌 오면 사기치지 말고 빨리 얘기해주세요. 모든 학교가 졸업식을 그러면 1월 달에 하는 거야? 겨울방학은 아예 없고? 신기하네. 자, 뭐 풀어줄까요? 이거 먼저. 프리 먼저 할게요. 풀어줄까요? 이나와 모르겠는 거 설명해 줄게요. 들어보세요. 19번. 19번? 그러면 진도 먼저 나가고 하자. 질문 받고 진도 먼저 나가고 나서 저거 오늘 배울 내용은 어차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기 진도 먼저 나가고 그리고 질문 받아주고 그리고 요거 시험지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할게요. 하고 지난 시간에 정신 못 차려서 오픈 문제 하나 있었었는데 그게 몇 번이더라? 시너지 935번이었나? 6번이었나? 이거 한 번 더 먼저 끌고 갈게요. 한 문제 먼저 끌고 갈게요. 그리고 야 오늘 집 가기 전에 시너지 오답 다 체크해서 올리고 가 단톡방에. 도대체 언제쯤 누가 올리나 보고 있었는데 한 놈도 그냥 여기서 무조건 올리게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어. 뭔가 체크해서 안 올리면 뭔가 그래야 집에 갈 수 있어. 자, 조사하고 오다 문제 좀 생각 보여주라. 여기 번이 있고요. 이렇게가 지름이라고 했고요.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어요.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어요. 하고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게끔 여기서 여기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평행하다고 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4분원이 있네요. 자, 갑시다. 여기가 1이고요. 90도라고 했고요. BC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이렇게 여기까지를 x라고 했을 때, 넓이를 할게요.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했고요.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x로 표현하래요. 그러면
나는 뭐만 궁금하냐면 밑변의 길이는 알고 있기 때문에 높이만 찾으면 좋겠어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높이를 뭘로 찾을 거냐면 x를 이용해서 찾을 겁니다. 높이를 x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요. 얘가 원의 중심이에요.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연결시켜도 길이가 1일 겁니다. 원 위에 있는 점이라서요. 이렇게. 그럼 이등변 삼각형에서 무조건 하는 짓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기 위에서 중점에 수선의 발을 내릴 겁니다. 이게 이등변 삼각형 국룰이에요. 그래서 일단 높이에 이만큼은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2분의 x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야 되겠죠? 평행하다라는 걸 이용해야 될 거야. 그러면 여기의 각도와 여기의 각도가 평행하기 때문에 억각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나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알고 있거든요. 1, 2분의 x, 그 다음에 피타 쓰시면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알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도 닮음을 이용해서 직각 동그라미니까 닮음을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도 찾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자, 요 삼각형의 비율 찾아볼게요. 요 삼각형의 비율. 자, 요 삼각형의 비율을 찾아보시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이 2분의 x고요. 그 다음에 피타 쓰시면 루트 1-4분의 x제곱이 높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나 지금 구하고 싶은 요 삼각형에서의 빗변이 요거랑 똑같죠. 루트 1-4분의 x제곱이라서 그때 높이 구하고 싶어요. 높이. 이걸로 기대식 세우면 되겠네요. 해가지고 1대 루트 1-4분의 x제곱은 루트 1-4분의 x제곱 대 h 해서 슝슝 해주시면 h는 1 빼기 4분의 x제곱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여기를 지금 내가 h라고 잡은 거니까 거기에 2분의 x를 더해주셔야 삼각형의 높이가 되죠. 1-4분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x. 위로 블록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찾으라는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워요. 왜? 어렵지? 이해되냐? 문제에 나온 조건들을 다 활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어려워. 모의고사 몇 번 문제였을까? 원고가 많이 있나? 29번 맞아. 필러 문제. 지호야, 요 정도 풀면은 지호가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어. 지호야. 21, 29, 30이 헬이야.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는 21, 29, 30만 풀면 그 세 개 다 풀면 의대 가고 거기서 두 개 풀면 서울대 가고 거기서 하나만 풀어도 서울대 가. 92부터는 서울대 가거든. 그래서 문제가 어려운 게 맞죠. 네. 그래도 해야지. 아예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아니잖아. 잘 봐. 요렇게 해서 x라고 했어.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라고 했는데 나는 이게 반지름인가 아니까 여기가 2분의 x인 거 먼저 찾았어. 2분의 x인 거 먼저 찾았어. 그 다음에 나는 누가 궁금했냐면 여기가 궁금했어. 여기를 알아야 답을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를 x로 쓰고 싶었던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요 부채꼴이 조건이 되는 거야. 요 부채꼴. 이 부채꼴에 있는 모든 점들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1일 거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랑 여기를 연결시키면 여기가 1이 될 거라고. 1.
그럼 당연히 여기는 2분의 x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 내리면 그러면 요 삼각형이 이제 변 비율을 다 알 수가 있다고. 요 삼각형의 변 비율을 다 x나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조건을 얘랑 평행하다는 조건을 하나 이렇게 줬잖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둘이 평행하면 요 각도와 요 삼각형에서의 요 각도와 요 삼각형에서의 요 각도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 90도 동그라미 90도라서 그냥 바로 닮음을 이용해서 높이 찾아내면 문제가 끝난다. 지금 할 수 있겠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걸 그대로 내신해서 이걸 이제 뭐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부채꼴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거 반지름을 x라고 잡았을 때 하고 이 그림 그대로 낸다고 고등학교 때 내신해서.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는 학교 프린트에 있는 걸 그대로 내는데 고등학교 때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좀 쉬운 학교들은 그것들을 프린트로 나눠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그냥 대놓고서 내는 거야. 그래서 자이스토리 같은 문제집에서 똑같은 문제들 많이 나오니까 모의고사 기출들은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정리를 진짜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위치속도 가속도 내용 오늘 진도 나갈 내용 먼저 할게요. 오늘 하는 것들은 앞부분이랑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진도 먼저 나갈 테니까 질문 많지 않은 사람들은 저기 숙제 미리 여기서 좀 하셔도 돼요. 자, 저기 배웠죠? 속도는 뭐분의 뭡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이거 중딩 문제 풀 때는 거지, 속은, 시커멓다 이렇게 써놓고서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고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고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그럼 속도는 뭐가 된다고? 시간분의 거리가 됩니다. 시간당 거리가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야 우리가 f'x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x 값이 변함에 따라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건데 대신 그 x 값 변화량이 한없이 작아질 때를 우리는 f'x라고 배웠어요. 즉 x로 나눈다라는 뜻이야. x 증가량으로 나눈다. 그러면 야 속도를 위치를 보통 xt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xt. 자, 시간이 변함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걸 함수로 xt 이렇게 해. 그럼 이걸 t로 미분해 버리면 시간으로 미분을 해 버리면 아주 작은 단위 시간당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간당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럼 그게 뭐야? 시간분의 거리가 뭐야? 뭐가 돼?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끝.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돼. 쉬운 내용이야. 따로 놀아. 그냥 이 부분은 이때까지 했던 내용이랑 따로 놀아. 그래서 위치가 주어지면 미분해가지고 속도를 구할 수 있고 가속도는 무슨 뜻이야? 가속도가 무슨 뜻이야? 속도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등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0이었던 거 기억나? 속도의 변화율이 바로 가속도야. 그럼 속도를 다시 한번 시간으로 미분해 주시면 그러면 가속도가 돼. 그럼 이게 왜 여기서 나오냐면 미분을 만든 사람이 뉴턴 아저씨야. 뉴턴 아저씨. 뉴턴 아저씨가 뭐 했어? 연우야. 뉴턴 아저씨의 업적 아는 거 있어? 중력, 만유인력의 법칙, 사가 떨어지는 거 보면서 만유인력의 법칙 계산하신 물리학으로 더 유명하잖아. 근데 이제 천재 과학자들은 이제 자기의 과학적
논리를 증명하려고 할 때 수학적 베이스가 없으면 그럼 수학적 이론도 막 만들어버려.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에 대해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이 물체가 어떤 식으로 운동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고민하다가 미분을 만드신 거야. 근데 이제 미분을 만들었다는 썰은 두 개가 있는데 뉴턴 아저씨가 만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라이프니츠라는 독일의 수학자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썰도 있는데 뉴턴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 이게? 아는 사람? 아니야.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근데 영국이 어디를 개척했어? 어디를 발견했어? 아메리카, 미국을 발견했지. 아유, 이 새끼들 상식 없는 새끼들 정말. 봐. 영국이 미국을 발견했잖아. 그래서 미국이 영국의 속국이었잖아 원래. 근데 우리나라는 독일이랑 친하게 미국이랑 친하게 미국이랑 친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랑 친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대부분의 주류는 미분을 뉴턴 아저씨가 생각해냈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에 이 문제가 한 문제가 꼭 나와요. 미분이 나오게 된 계기인 거니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위치 속도 가속도 문제가 수능 4점짜리로 하나 꼭 나오거든. 무조건 나와.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왜냐면 우리의 학계의 주류 정석은 이것 때문에 미분을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이걸 발견하니까 이제 함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고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용도로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돼버려서 그래서 위치 주고 속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뒤에 가면 적분은 미분 거꾸로 한 거거든. 오늘 배울 건데 미분 거꾸로 한 게 적분이야. 그래서 속도를 줘놓고서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보는 4점짜리 문제가 쉬운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수능에서. 제일 쉬운 4점짜리 문제 중에 하나거든 보통. 그래서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야. 시간으로 미분한다는 건 시간의 변화율로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다는 뜻이니까 결국 위치를 시간으로 나누면 뭐가 돼버린다고? 속도가 된다고. 그래서 위치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고. 그리고 속도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가속도가 된다고. 그러면 이제 뒤에서는 이거 활용 문제 한 번 더 나오는데 가속도를 무엇하면?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무엇하면? 다시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문제도 됐다 쉬워요. 봐봐. 이때까지 니네들이 풀었던 문제 중에 제일 쉬울 거야. 자, 1번 보세요. 자, 높이는 위치입니다. 높이는 물체의 위치예요. 이게 30t-4.9 t제곱이었대, 높이가. 자, 1초에서부터 1 플러스 h초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먼저 구하래. 아이씨. 그냥 이렇게 바로 갈게요. 어렵게 하지 말고. 자, 높이가 다음과 같아. 그럼 1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풀면 될까? 1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 이 물체의 1초일 때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어. 그럼 지성아 뭐 하면 돼? 높이를 미분의 f'(t) 이게 바로 속도야, 속도. 그러면 30 마이너스 9.8 t가 되겠지? 그럼 1초일 때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2 이렇게 끝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t에서의 위치가 x가 2번 t제곱 더하기 t래요. t제곱 더하기 t래요. 이게 바로 위치래요. 근데 문제에서 4초일 때의 속도를 구하래요. t가 4일 때의 속도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연우야 뭐 하면 된다고? 미분을 하면 위치가 속도로 바뀌어. 그러면 미분한 게 뭐야? 2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4초일 때 속도는 뭐가 돼? 9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다음 시간에 이것도 테스트 볼 거야. 이 미분 뒷부분. 이건 맞춰야 돼. 다음 시간에 이거 한 문제는 일단 무조건 맞추고 가야 돼. 위치 주고 속도 물어보는 문제, 위치 주고 속도 물어보는 문제. 다 따라서 답은 9 이렇게 끝이에요. 자, 그러면 2번. 자, x축위를 움직이는 점 P.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또 주어졌네요. 3t제곱 마이너스 t 세제곱이라고 했어요.
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을 구하래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 자, 너네가 이과 가면 기하를 배울 건데 기하. 자, 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값이야. 이걸 기하에서 뭐라고 배우냐면 벡터라고 배울 거야. 들어본 적 있나요? 이거 중학교 물리에서 나오나요? 나오나요? 벡터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속력은, 야, 속력이랑 속도의 차이 알아요? 속력은 크기만을 가지는 값을 속력이라고 해. 속력이라고 해. 이런 건 벡터하고 반대말인데 스칼라라고 불러. 그래서 기하에서 너네가 메인으로 뭘 배우냐면 벡터를 배우게 될 거야. 기하에서, 고등 기하에서 벡터를 배우거든요.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값. 그러면 야, 무게는 벡터야 스칼라야? 무게와 질량 한번 구분해 볼래? 무게와 질량. 뭐가 벡터고 뭐가 스칼라야? 무게가 벡터고 질량이 스칼라야. 얘는 달에서의 무게랑 지구에서의 무게랑 거 다르다는 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아? 근데 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앉아있어? 이거 다 배운 거 아니야? 이거 달에서의 중력이 지구에서의 중력의 6분의 1이었나요? 맞아요? 와, 30년 이거 그런 거 배우잖아. 그리고 질량은 달에서 재나 지구에서 재나 어차피 똑같다 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이게 벡터고 이게 스칼라야. 그러면 이 속도는 양수가 되기도, 봐봐. 자, 속도가 예를 들어서 속도를 먼저 찾을게. 6t 빼기 3t 제곱이야. 그러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죠. 그럼 속도가 양수된다는 게 무슨 뜻이고 속도가 음수된다는 게 무슨 뜻이게? 방향이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을 양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양수인 거고 내가 이쪽으로 가면 속도가 음수인 거야. 방향을 이렇게 정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이쪽 플러스는 앞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마이너스일 때는 뒤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 언제예요? 2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운동 방향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이거 수능에 나와. 중요해.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하는 겁니다.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따라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속도의 부호가 바뀐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면 이번엔 2-2번. 자, 높이는 위치예요. 위치가 24.5 플러스 19.6 t 마이너스 4.9 t 제곱이래. 4.9 t 제곱.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각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래. 현서야. 자, 위로 물체를 이렇게 쏘아 올리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해? 최고점에 도달하면 물체를 위로 던졌어. 최고점에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 현서야? 떨어져. 방향이 바뀔 거야. 그럼 지금 최고점에 도달할 때를 찾고 싶으면 속도가 어떻게 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뀔 때를 찾아달라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속도 갈게요. 속도는 19.6 마이너스 9.8t죠. 자, 언제 0이 됩니까? 19.6이네. 19.6 마이너스 9.8t예요. 언제 0이 됩니까? 2초일 때 0이 되는 거 보이십니까? 2초일 때 부호 바뀌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지금 2초일 때 부호가 바뀌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따라서 2초일 때 제일 높은 곳에 도달하고 그때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2를 집어넣어서 높이를 찾아달라. 어렵니?
괜찮아? 예진아 이거 괜찮아? 지효야 이거 괜찮아?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내용이 막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게 잘 없으니까 꼭 좀 제대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쉬운 거에 비해서 중요도가 되게 높은 파트다. 쉬운 거에 비해서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지만 이게 수능에 무조건 나오는 문제라서 유체속도 가속도에 대한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서 반드시 지금부터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이번에는 주야 위치가 이거래요.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래요. 지호가 속도 한번 불러봐. 속도는 어떻게 구해? 3t제곱 12t 9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해수가 가속도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야. 자, 2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2초일 때의 속도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요렇게 되고요. 2초일 때의 가속도 2초일 때의 가속도는 0이 되네요.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각, 요 얘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야, 속도가 증가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속도가 증가한다. 가속도가, 봐봐. 자, 야, 우리 증가감소는 뭐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 보는 거라 그랬어요? 무슨 아예 기울기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도함수.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미분한 함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미분했을 때 0 이상이면 증가고 0 미만이면 감소라고 했지.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가속도가 증가해야 된대. 여기 뭐래? 속도가 증가해야 된대요. 속도가 증가해야 된대요. 그럼 소희야 무슨 뜻이야? 속도의 도함수인 누가? 가속도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거 언제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따라서 t가 2 이상일 때부터, 그래서 2초일 때부터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2초일 때부터 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한다. 아니면 여기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든가. 여기 대칭축이 2인 거 보여? 요 속도 그래프 대칭축이 2인 거 보여?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니? 이 오른쪽에서 증가하는 거지, 이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증가 감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떤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제일 쉽게 보여주는 건 그 새끼의 도함수를 찾는 일이다. 그래서 도함수를 찾아서 양수면 증가, 음수일 때는 감소,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고 사용하는 도함수의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오늘 배우는 내용이 거의 제일 간단한 내용들이에요. 속도가 속도랑 부정조건 배울 거거든요. 금방 할 거고. 자,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대요. 속도 그래프예요. 이거는 속도 그래프예요. 위치 그래프 아니고요. 속도 그래프예요. 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그다음에 여기 극소가 C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T래요. 이렇게 된대요. A하고 C에서의 가속도가 0이래요. 자, 가속도는 요 새끼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럼 A에서의 가속도는 A에서의 무엇을 보시면 돼요? 그래프에서 미분계수는, 그래프에서 미분계수는 뭘 가지고 확인하면 좋아? 미분계수랑 똑같은 말, F'A랑 똑같은 말 3개 있었죠?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라고도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순간변화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뭐라고 불러요? 뭐? 평균변화율 아니죠. 그거는 미분계수가 아니에요. 순간변화율이 미분계수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X는 A에서의 뭐라고 불러요?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F'A를 뜻하는 게 지금 세 가지 표현이 있죠. X는 A에서 순간 변화를 구하라고 해도 F'A고 X는 A일 때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하면 F'A 구하라는 거고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해도 F'A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A의 가속도가 A에서의 가속도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건 V'A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 함수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인지를 물어보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C에서도 0인지 물어봤어요. C에서의 접선도 0인지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참이 되겠죠. 해수야 이해돼? 이준아 이해돼? 이준아 졸리면 나갔었어도. 자, 그 다음에 C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냐고 물어봤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무엇이 바뀌는 거라고 현서야? 그렇지. C에서 속도의 부호 바뀌니 안 바뀌니? 안 바뀌죠. 둘 다 마이너스죠. C 왼쪽도 마이너스고 오른쪽도 마이너스니까 계속 뒤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습니다. 이거. 그래프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T가 D일 때 가속도. D일 때 가속도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속도 그래프 D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D에서의 가속도. 지성아, 가속도 양수야, 함수야? D에서의 가속도 양수야, 함수야? 양수.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D에서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럼 당연히 도함수가 뭐일 거다? 양수일 거다. 그래서 가속도가 양수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셔도 괜찮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그렇지? 이죠? 야, 이거 중요한데? 지호야 쉬워? 너무 쉬워서 재미가 없어? 졸려 죽겠어? 자, 지호가 어젯밤에 라면을 먹고 잤어요. 그래서 지호의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지호 얼굴이 그래서 넓이가 원래 이제 2였어. 2였어. 근데 먹고 잤더니 얼굴이 부어요. 시간당 3씩 이렇게 부었대요. 얼굴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이 라면 먹고 자도 이렇게 띵띵띵띵 부어요.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3씩 부어요. 그럼 T초 후에 지호 얼굴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2였고요. 1시간 지나니까 5 됐고요. 2시간 지나니까 8 됐고요. 3시간 지났더니 11 됐대요. 그럼 T초 후에 요 새끼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붙는다고 가정하면 2 플러스 3t인 거 보여요? 이해돼? 야, 근데 얘 시간당 어떻게 얼굴이 변하고 있어 지금? 얼마씩 커지고 있어? 3씩 변하고 있지? 그러면 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하면 이 넓이를 어떻게 하면 될까? 3 나오려면? 미분하면 돼요. 마지막 개념이에요. 위치, 속도, 길이, 넓이, 부피의 시간당 변화율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내면 이거는 내신용이에요.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였잖아.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였어.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니까 서윤아 위치를 어떻게 하면 속도가 돼버렸어? 시간으로 미분하면 됐지. 그럼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은 당연히 길이는 보통 LX라고 쓰고 랭스니까요. 넓이는 SX라고 많이 적고 부피는 VX라고 이렇게 많이 적거든요. VT라고 적어야겠다. 시간당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 부피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는 함수가 요래요. 그럼 변화율을 구하려면 예진아 LT의 변화율은 L 뭐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L'T가 되고 넓이의 변화율은 X'T가 되고 부피의 변화율은 V'T가 된다. 이게 끝이에요.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죠. 넓이식만 찾아주시면 그럼 시간으로 미분하면 넓이에 대한 변화율이 나온다. 시간당 어떻게 변하는지 나온다. 그래서 알겠니?
혜수는 우리 아들이랑 좀 닮은 것 같아. 우리 둘째가 2살인데 혜수랑 좀 닮았다. 선생님 아들이랑. 너 방금 줬는데 우리 아들 보는 줄. 이렇게 졸려하는데 우리 아들 그렇게 줬는데. 자 보세요. 자 갈게요. 5-1번 고무줄 길이가 이거래요. 뭐냐 고무줄 길이가 이거래요. 자 2초일 때 길이 어떤 비율로 늘어나는지 길이의 변화율 구하래요. 2초일 때 변화율. 그럼 일단 뭘 구하고 변화율 구하려면 도함수 L'이 뭐야? 그럼 2초일 때 변화율은 얼마야? 14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매초 2cm 증가하고 처음 모서리의 길이는 10이었대요. 그러니까 t초 후에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처음에 10이었고요. 시간당 2씩 변한대요. 그럼 얼마? 10 플러스 2t인 거 보입니까? 그럼 정육면체 넓이는 한 변의 넓이는 10 플러스 2t의 제곱이 되고 부피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10 플러스 2t의 세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시간당 정육면체 한 면의 넓이, 얘는 시간당 정육면체 이 새끼의 부피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뭐 구하래? 한 면의 5초 후에 넓이 변화율 구하고 그 다음에 5초 후에 부피 변화율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 전개 안 하고 미분하는 방법 쌤이 알려줬나요? 알려준 것 같은데 이거 전개 안 하고 미분하는 방법 혹시 기억납니까? S 프라임 10 플러스 2t 곱하기 2 속미분하라는 거. 요 안에 걸 한번 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는 V 프라임은 지성아 이거는 3 10 플러스 2t 제곱 곱하기 2 이거 이렇게 미분하는 거 다들 아십니까? 현수야 이거 혹시 기억나? 안 나지?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세요. ax 플러스 b의 n제곱을 미분하라고 얘기하면 얘를 미분하면 얘를 이렇게 미분하면 n ax 플러스 b의 n-1제곱인데 곱하기 속미분 a 요렇게 해주는 거다. 요렇게 혹은 원래는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합성함수를 미분하라고 하면 겉을 미분하고 속을 미분한 걸 곱해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요 새끼가 지금 합성함수라서 x제곱과 y는 x제곱과 y는 10 플러스 2t를 합성해 놓은 거라서 이 속에 있는 함수는 냅두고 먼저 미분을 한 다음에 속함수를 한 번만 미분해서 곱해주시면 된다.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었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그래서 여기다가 5 집어넣고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넓이의 변화율과 부피의 변화율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활용 문제인데, 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그림자 끝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거의 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선생님 때는 되게 유명했었는데, 자, 가로등이 4.8m예요. 키가 160cm인 연우가 여기 이렇게 걸어가고 있대요. 1.6. 그럼 t 초후에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시간당 어떻게 걸어간대요? 일직선으로 1.2m 속도로 걸어가고 있대요. 그럼 t 초후에 이 새끼는 얼만큼 합니까? 1.2t 가는 거 보이십니까? 가로등 밑에서 이쪽 방향으로 시간당 1.2씩 간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 그림자 길이는 t 초후의 그림자 길이는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가 그림자 길이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될까? 이거 뭐 되냐? 소에 이거 얼마 되니? 몇 대 몇?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에요? 1대 3이니까 요거랑 몇 대 몇이에요? 이거랑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이거랑 이거는 몇 대 몇이에요? 아니 이거랑 이거 그럼 여기 얼마? 정답.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래요. 현수야 그럼 그림자 길이가 이건데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구하래요. 답이 얼마예요? 정답 이겁니다. 이거 쉽죠? 이건 쉬워요. 근데 이거 하나만 좀 외워주세요. 이거 혹시나 시험에 나올까봐. 대신에 가끔 나오기도 하거든. 특히 나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이 문제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림자 길이의 속도랑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랑 같은 말이에요. 둘 다 t로 미분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1번 보시면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그림자의 앞끝. 그러면 t초 후에 그림자의 앞끝은 어디가 있죠? 여기가 그림자의 앞끝이죠. 그림자의 끝이 여기죠 지금. 근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 그림자의 끝은 어디였게? 맨 처음에는 그림자의 끝이 어디가 있었게? 가로등 밑에 있는 거 보여요? 맨 처음 시작했을 때 그림자는 가로등 밑에 있었을 거지. 근데 이제 t초가 지나면 그림자의 끝은 저기까지 가 있지. 그래서 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끝의 길이라고 합니다. 끝이 움직인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따라서 끝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 지우야, 이 파란색 부분의 길이가 몇 t예요? 1.8t지.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정답 1.8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얘는 좀 기억해 주세요. 길이 구하는 건 쉽잖아요. 길이는 아마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t초에 그림자가 얼만큼 생기는지 그걸 t로 표현해가지고 속도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미분 때리면 끝납니다. 근데 그림자의 앞끝은 가로등 밑에서 맨 마지막에 생기는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그림자의 앞끝이 움직인 거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새끼의 속도를 구하라고 얘기하면 요거를 미분해 주시면 돼서 1.8, 1번은 1.8, 2번은 0.6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자 부정적분. 이것도 짠. 이것도 내용이 엄청 간단한데. 자, 내가 누구를 미분했더니 EX였어. 서연아, 내가 어떤 함수를 미분했더니 EX야. 그러면 원래 함수는 뭐였을까? 오, 부정적분을 안 배웠는데 지금 부정적분을 한 겁니다. 이걸 미분하면 얘가 되죠. 그럼 얘를 거꾸로 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걸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정적분의 정의는 미분의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부릅니다. 미분의 역연산을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야, x제곱만 미분하면 2x 되나? 뭐도 미분하면 2x 돼? 플러스 1도 미분하면 2x 되지. 플러스 2도 미분하면 2x 되지. 플러스 3도 미분하면 2x 되지. 그래서 그냥 적분이라고 안 하고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부정이 뭐였어요?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뭐가 정해지지 않는다? 숫자가 정해지지가 않아요. 뭔지 몰라요. 다른 조건을 주지 않으면. 이해됩니까? 자, 어떤 새끼를 미분했더니 3x 제곱이 되었대. 지호야. 그럼 원래 함수가 뭐였다는 소릴까? 뭘 미분해서 얘가 됐을까? x세제곱을 미분하면 얘가 되겠지. 근데 숫자가 붙어있을 수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C라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C. 그리고 C 옆에다가 뭐라고 써주셔야 되냐면 서술형이 이렇게만 쓰면 감점당해요. C라는 문자는 무슨 뜻인지를 써주셔야 돼요. 단 C는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적분상수.
단시는 적분함수라고 불러요. 미분하기 전에 있었던 숫자.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숫자. 이렇게. 그래서 그럼 미분을 거꾸로 하라고 했으니까 자, 미분하라는 식은 기호는 자, fx를 미분하세요라는 기호는 제일 쉬운 게 이렇게 하면 미분하라는 기호인 거 알죠? 프라임. 그리고 뭐라고도 쓰냐면 자, 리미트. 아까 쌤이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미분을 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잖아. 자, 이건 뉴턴식 미분 표기 방법이고 이걸 줄여서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는 어떻게 썼냐면 dy dx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2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쓸 거예요. 미적분 1에서는 이렇게 많이 쓰는데 더함수를 미적분 2에서는 자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해주세요 라는 기호예요. 이게 y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해주세요 라는 기호가 dy dx라고 부릅니다. 분수처럼 쓰고 분수처럼 계산할 수 있지만 이거 dx분의 dy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얘를 읽는 표현 방법은 dy dx라고 읽는 겁니다. dy dx. 근데 얘가 마치 분수처럼 계산이 돼서 그래서 수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실제로는 뉴턴 아저씨가 미분한 방식으로 미분을 접근하기보다는 미적분 2에 가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쓸 수 있냐면 fx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해 주세요 라는 기호를 dfx dx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dfx dx 요 함수를 x로 미분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 기호를 보시면 이게 미분하라는 기호구나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자 f'x를 미분하기 전 상태인 fx로 바꿔주세요 하는 게 부정적분이잖아요. f'x를 fx로 바꿔주세요. 접근하기 전으로 미분하기 전으로 돌려주세요. 그게 부정적분입니다. 이 새끼의 기호는 어떻게 쓰냐면 S자를 길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얘는 뭐라고 읽냐면 인테그럴이라고 읽으면 돼요. 인테그럴 혹은 인티그럴 뭐 이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인테그럴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대신 얘를 어떤 변수인 함수인지를 밝혀줘야 돼서 뒤에 dx라고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x에 관한 함수를 부정적분해 주세요 라는 뜻의 기호입니다. 인테그럴 f'x dx. 그러면 요네 이렇게 쓰면 끝? 안 끝? 왜 안 끝? 부정적분 했을 땐 뭐가 붙어야 된다? 적분상수가 붙어야 된다. 여기까지. 이게 바로 부정적분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이 내용이 다요. 요렇게 이게 지금 부정적분이에요. 그럼 부정적분 공식 알려드릴게요. 별로 안 어려운데 자 너네 미분 공식 이제 외웠죠? x의 n승 미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자 x의 n승을 x로 미분하시면 nx의 n-1승이 될 겁니다. 이거 알죠? 그럼 이제 거꾸로 해볼게요. nx의 n-1승을 부정적분하시면 x의 n승이 될 겁니다. 이해돼? 근데 꼭 그러면 내가 부정적분하는 함수는 꼭 이 새끼랑 이 새끼의 숫자 차이가 1일 때만 예쁘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도 물어보거든. 2x 세제곱 부정적분해라. 이렇게 그러면 이제 헷갈리니까 아예 요 함수를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x가 변수인 식이기 때문에 n은 앞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n은 앞으로 이렇게 나가도 괜찮아. 그래서 양변을 n으로 나눠주시면 인테그럴 x의 n-1승 dx는 n분의 1 x의 n승과 똑같습니다. 요렇게. 근데 꼭 쥐수가 3차면 이거는 4차에서 1차를 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귀찮잖아. 어차피 이거랑 똑같은 항등식이거든.
양변에 똑같이 n자리에 n 플러스 1을 집어넣을게요. 그럼 인테그럴 x의 n승 dx는 n 플러스 1 분의 1 x의 n 플러스 1로 적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렇게. 이게 부정적분 공식입니다. 더하기 c. 마지막에 숫자가 뭔지는 모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부정적분하라고 하면 지수에 1을 더해주시고, 자 이거 부정적분하래. 지수에 1을 더해주시고 그 숫자를 나눠주시면 2분의 1 x 4제곱이 될 겁니다. 확인해보세요. 이 새끼 미분하면 2x 세제곱 되는 거 맞아요? 검산이 쉽죠? 미분이 부정적분보다 쉽습니다. 이거 미분하면 얘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4 나가면 2x 세제곱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부정적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분. 이렇게 부정적분. 자, 그리고 이 인테그럴은 시그마랑 성질이 똑같은데, 인테그럴은, 자, 그래서, 봐봐. 야, 미분할 때, x제곱이랑 2x를 이렇게 미분하라고 하면, 그냥 얘 따로 미분하고 얘 따로 미분해가지고 2x 더하기 2로 이렇게 계산을 했죠. 이해됩니까? 그럼 반대로, 얘를 적분하라고 할 때도 어떻게 적분하면 될까요? 그냥 2x만 적분을 하고 또 2를 적분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분해서 더하기 그냥 사이좋게 논아가지고 미분했었잖아요. 그럼 적분도 거꾸로니까 더하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더하기 빼기에 대해서 분배 법칙이 가능해요. 그래서 얘네들 인테그럴이 있으면 얘만 따로 인테그럴 해주시고 얘만 따로 인테그럴 해주셔서 뭘 해주면 된다? 원래 함수를 찾아내면 된다. 자, 그러면 이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연우야? 지수에 먼저 무엇을 더하고? 지수에 먼저 무엇을 더하고? 얘 적분해봐. 얘 적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x제곱이 된다고. 얘 쉬워서 그냥 보이긴 하지. 근데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지수에 1을 더하고 그 숫자로 나눠주면 어떤 숫자든지 어떤 식이든지 간에 부정적분을 쉽게 할 수가 있다고. 대신 야, 이 숫자는 굳이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 이거 영승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1 더하고 이걸로 나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원래 미분하면 2 된다는 건 1차식이었다는 소리지. 그러면 당연히 적분하면 원래대로 돌리면 2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x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숫자에는. 숫자 적분하는 건 x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 c 해서 문제를 끝내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다시 인테그럴 연습해 봅시다. x 3승 플러스 3 x 플러스 4를 적분하래요. 자, 이렇게. 현서가 불러. 분의 3 분의 1 x 4승 2분의 3 x 제곱 더하기 4x 이게 부정적분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미분하기 전 얘를 뭘 미분했길래 얘가 나왔을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이게 조금 더 빠를 거라고. 1도 하고 나눠주고 1도 하고 그 숫자로 나눠주고 숫자는 x만 붙여주시면 이런 식으로 부정적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날 거라고. 매번 역연산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 처음으로 배우는 인테그럴 기호가 무슨 뜻인지 뭐 하라는 뜻인지를 아셔야 돼. 이게 지금 뭐 하라는 뜻인지를 알아야 돼. 얘는 지금 미분하라는 기호고 얘는 부정적분하라는 기호라고요. 부정적분하라는 기호라고. 그러면 실제 다항함수가 주어지면 어떻게 적분을 할 거냐면 지수에 1을 더해주시고 그 숫자로 나눠주시는 형태로 적분을 진행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보시면 자, 부정적분을 구해보래.
들어가면서 해봅니다. 시온아, 인테그럴 3dx 어떤 함수를 부정적분하라는 거야? 3이라는 새끼를 부정적분하라는 거지. 그러면 적분하면 어떻게 돼? 3x 플러스 c. 단씨는 적분함수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호야, 인테그럴 x제곱 dx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3분의 1 x세제곱 더하기 c. 요렇게. 서연아, 인테그럴 3x제곱 마이너스 1 dx 요렇게. 그리고 헷갈린다 싶으면 뭐 해보시면 끝? 얘 한번 미분해서 얘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끝. 검산이 됐다 싶다. 얘 미분하면 얘가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헷갈리시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 가윤아, 인테그럴 fx dx가 2x 더하기 c래요. fx는 무엇이었을까요? 2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걸 그냥 머리로 어떤 함수를 적분하면 2x가 될까 하면 2를 적분하면 2x가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부정적분 문제는 반은 실제로 적분하라는 건데 절반은 그냥 미분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이 식을 미분하면, 이 식을 양변을 이렇게 미분하면, 야,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다시 미분했대. 그럼 어떻게 돼?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얘네는 사라지고 fx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얘를 미분했으니까 2 이렇게 해가지고 fx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통 fx를 적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f'x 말고 fx를 이렇게 적분한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보다 차수가 커질 거잖아. 적분하면.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작아지는데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커지겠지.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쓰냐면 라지 f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는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라고 부를 겁니다. fx의 부정적분이라고 얘를 부를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 식을 다시 한 번 더 뭐 하게 되면 미분하게 되면 인테그럴 사라지면서 fx가 되고요. 이 새끼 큰 fx를 미분하면 다시 작은 fx가 됩니다. 그리고 c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분하게 되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배울 마지막 내용, 미분을 하고 나서 적분을 하는 거랑 적분을 하고 나서 미분을 하는 거의 차이만 이해하시면 이제 부정적분 내용이 다 끝인데, 자, 봐봐요. 자, 어떤 함수를 적분한 다음에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와 어떤 함수를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적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지를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해볼게. 자, 부정적분을 먼저 하래요. 그러면 dx d f 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부정적분을 했으니까 라지 fx 플러스 c. 그런 다음에 혜수야, 이걸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스몰 f x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예진아, fx를 미분 먼저 하래요.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 미분한 함수 프라임 x 이렇게 될 겁니다. f 프라임 x를 다시 적분하래요.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둘의 차이가 뭡니까? c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죠. 어떨 때 c가 붙고 어떨 때 c가 안 붙어요? 미분을 나중에 하면 c가 사라지고 적분을 나중에 하면 c가 붙을 겁니다. 이 차이만 가지고 있어요. 적분하고 나서 미분을 하면 c가 안 붙고
미분을 먼저 하고 나서 적분을 하면 C가 붙고 요 차이만 있고 미분하고 적분을 동시에 하면 결국 함수는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fx 그대로 된다. 대신 C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의 차이만 이해를 좀 해주시라.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맞는데 적분 상수가 붙게 되는 거고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맞는데 얘는 미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안 붙을 거라고. 이렇게 차이.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오늘 배울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문제만 이제 쭉 풀고 쉬었다가 이제 질문을 받아드릴게요. 자, 2번 인테그럴 fx dx가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래. 한기라 fx 찾으래. 유식을 어떻게 해야 fx를 찾을 수 있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c를 다시 그렇지, 정답. fx를 적분했을 때 얘가 됐다고 했으니 이 새끼를 다시 쉽게 쓸게요.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될 거다.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현서야 2-1번 인테그럴 x세제곱 dx. 자, 이거 부정적분해보래. 고 4분의 1 4제곱 플러스 c. 단시는 적분상수. 그 다음에 인테그럴 지우야 x 50제곱 dx 이거 구하래. 제곱 플러스 c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9 연우야 99 dx 100분의 1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마이너스 3을 부정적분하면 서윤아 마이너스 3을 부정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요러고 끝날 거고요. 6x 5제곱 적분하면 서윤이가 6x 5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거고. 자, 인테그럴 3x 마이너스 2 dx. 자, 요거 지성아 아이씨 혼자 모르네. 4분의 3x 그렇지. 2분의 3x 제곱 2x 이렇게 되고. 예진아 인테그럴 x-1 x 플러스 3 dx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곱하기 따로따로 미분할 수 있었나요 혹시? 야, 곱하기 이거 x 플러스 1이랑 x제곱이랑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미분하면 2x였나요? 이거 미분하면 2x고 이거 미분하면 1이니까 이거였나요? 곱미분 어떻게 하는 거였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냅두고 앞에 걸 냅두고 뒤에 거를 미분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함수마다 미분법이 전부 다 다르죠. 그럼 당연히 미분을 거꾸로 하는 적분법도 함수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얘가 곱해져 있잖아. 그럼 곱한 함수의 적분법을 따로 외워야 되잖아. 그게 싫어.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얘를 이렇게 전개하고 나서 이걸 적분합시다. 따로. 그래서 나중에 시그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인테그럴 안에 여기 있는 식은 곱이면 안 돼요. 전개하셔야 됩니다.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 곱의 미분법 거꾸로 하는 부정적분은 미적분 2에서 배울 겁니다. 부분적분법이라고 해가지고 미적분 2 가면 적분이 진짜 어렵거든요. 미적분 1 적분은 우리가 미분하는 걸 배운 게 이거밖에 없어. 이거 미분하면 이거 되는 거밖에 없잖아. 그럼 이거 거꾸로 하는 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적분이 미적분 1에서는 됐다 쉬워요. 근데 이제 미적분 2에 가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고
로그 ax 미분하면 xlnA 2분의 1이고 뭐 2의 x제곱 미분하면 2의 x제곱 곱하기 ln이고 이런 식으로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되고 막 이렇게 여러 개의 함수들을 다 미분할 거거든요. 미적분 2에서는. 그럼 그걸 전부 다 거꾸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되게 어려워요. 근데 미적분 1에서는 누구밖에 미분을 안 했기 때문에 다항함수 미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부정적분이 개 쉬워요. 그냥 1 더하고 그걸로 나눈다. 이걸로 그냥 끝나버려서 부정적분을 미적분 1에서는 굉장히 쉽고 미적분 2 가면 진짜 되게 어려워진다. 자, 요거 보시면 그래서 전개했어요. 그럼 갈게요. 연호가 가자. 이거 적분해봐. 적분해봐. 3분의 1 x제곱. 아, 이거 그리고 이거 적분당하는 함수 이름을 5글자로 뭐라고 얘기하게 해요? 적분당하는 함수 5글자로. 당해. 당한다고. 피적분 함수라고 부릅니다.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요 새끼를 피적분 함수라고 불러요. 피적분 함수.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면 적분하시면 3분의 1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c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인테그럴 t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1 t래요. t에 관한 함수를 t로 적분하라는 겁니다. 시연아 불러봐. 4분의 2 제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자, 이걸 다시 t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세요? 이해됩니까? 야, 근데 이러면 어떻게 될까? 인테그럴 a dx. 자, 이거로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 뭘 미분해서 a가 되는 거요? ax겠지? 이해돼? 야, 인테그럴 a dt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at 플러스 c. 이해돼? 이게 지금 변수라는 소리야. 이게 변수라는 소리야. 요게 지금 변수라는 소리야. 함수의 변수. 근데 변수와 동일하지 않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요? 상수가 되는 거다. 상수. 그래서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면 이제 너네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이런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t dx 이거 적분하면 뭐게 해요? 뭐게 해요? tx라는 함수입니다. x니까 얘가 상수야. 상수. x가 변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상수야. 그러면 tx 플러스 c 하면 x로 미분하면 다시 t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3개 남았네요. 3개만 더 하고 쉬었다 갈게요. 좀만 힘내주세요. 예진아, 곱하기 된다 안 된다? 인테그럴에서 곱하기 가만히 냅둬야 된다? 아니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 곱하기는 전개해야 된다. ab x제곱 그 다음에 bx 마이너스 ax y 빼기 y 제곱 dy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이 왜 y에 관한 오름차순으로 적을게요? y가 변수니까요. 원래는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적어야 되는데 지금 식이 뒤에 y가 붙어 있어서 그냥 구하다 보니까 오름차순으로 썼는데 그게 문제 없겠죠? 그러면 요 새끼 적분하면 뭘까요, 서호야? 오, 똑똑해. 야, 다른 친구들도 이해돼? y에 관한 함수식이니까 이 새끼가 숫자라고, 숫자. 그 다음에 요 새끼는 가윤이가 요 새끼 적분해봐. y로 2분의 1 bx 마이너스 ax y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y로 적분하는 거니까 서윤이가 이 새끼 적분해봐. 플러스 c 이렇게 적분되는 겁니다. 문자 구분하라고 지금 연습시켜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 문자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야, 분수 적분하는 거는 선생님이 안 알려줬는데 문제에서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연우야. 문제가 잘못했지? 못 풀겠지?
이거는 심지어 이거 인수분해도 못하는데. 네, 이거 인수분해 못하지. 솔직히 말해 이거. 아니요. 할 줄 알아? T 제곱 어. 플러스 오. T 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분수 아니네. 분수인 척 했지만 분수 아니네. 분수면 어떻게 한다? 너네 적분 못한다 아직. 분수 적분은 미적분 2에서 배우는 거다. 우리는 무조건 단함수만 적분할 거다. 그럼 현서야 이거 적분해. 인테그럴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 dt 불러. T 2분의 1 T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T 내가 현서한테 관심을 더 가져줬어야 되는데 쌤이 관심을 덜 가져가지고 우리 현서가 시험을 망했지. 더 관심과 사랑을 쏟아줄게 현서야. 오늘 거기 갔다 왔는데 국립중앙의료원 우리 같이 공부하는 애 최장 파열돼가지고 지금 한 달째 얼굴 안 보이는 애 있지 않냐? 원래 우리 있던 애 축구하다가 보성 중에서 무릎으로 이렇게 박혀가지고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서 일단 조퇴하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막 너무 아파서 응급실 갔더니 장이 멈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랬는데 그러고는 큰 병원 가보라고 해서 큰 병원 가서 CT 찍었더니 췌장이 파열됐다고 해서 배를 2번이나 갈라가지고 수술 받고 한 달째 입원해 있어서 거기서 시너지 풀고 왔다. 아니 얘가 풀었다길래 아니 나 당연히 아파가지고 계속 누워있을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하도 게임하니까 게임 좀 그만하고 공부하라고 뭐라고 해가지고 시너지를 800번까지 우리 푸는 거 맞춰서 지금 영상 검색해서 풀었더라고. 그래서 오늘 짠해가지고 바나나랑 귤이랑 사가지고 먹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 시너지 풀이하다 왔는데 그래서 운 좋으면 내일 모레 태어날 수 있다고 결과 좋으면 근데 진짜 너무 속상하겠더라. 엄마는 그래서 애가 목소리도 인공호흡기 다 해가지고 이거 긁혀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데 죽다 살아났다. 조심해 나대지 마. 골로가 아니 어떻게 축구하다가 췌장이 파열됐지. 원래 그나마 진짜 운이 좋아서 괜찮은 거지. 이거 까딱짝 못했으면 죽었어. 그리고 조금만 이게 처치가 됐거나 이게 조금만 발견을 못했거나 막 이상한 데 갔으면 그냥 동네 내과 갔다가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죽을 수도 있었어. 진짜 세상에 정말 축구하다가 친구한테 까여서 죽어. 오씨 완전. 자 이거는 뭐 어떻게 접근해? 야 소연아 이거 어떻게 풀어? 접근할 줄 알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접근해? 분수인데. 그렇지. 묶어. 접근 못하니까 이제 묶고 나누고 묶는 건 괜찮다고. 더하기 빼기를 하나로 묶어주거나 두 개로 나눠주거나 이런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제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니까 연우야 불러. 접근하면 3분의 1 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 제곱 T 플러스 단시는 접근상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f'(x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여기가 제일 라이트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오늘 배우는 주 내용이 위치속도 가속도랑 부정적분. 자 f'x가 이럴 때 f1이 5래요. fx가 뭔지 구하래요. 야 도함수 줬어 소윤아. fx 구하래. 뭐 하면 돼? 얘 주고 얘 구하라고 하면 뭐 하라는 소리야? 적분하라는 소리지. 해봐. 불러. x
너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미분하기 전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상상하면서 푸는 거지. 플러스 1 나누기 그 숫자, 플러스 1 나누기 그 숫자. 어? 그 다음에 플러스 2x 더하기 c. c 어떻게 찾나? 여기 줬지. 접근상수 찾으라고 보통 부정적분 문제에서는 함수 값을 하나 줍니다. 1을 넣으면 얼마가 돼야 된다? 5가 돼야 된다. 4.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함수 값을 그래서 하나 주는 거예요. 부정적분 하면. 자, 그 다음에 1,2를 지나는 곡선 y는 fx가 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바로 보여. 이게 조건이구나. 이렇게 1,2 지난다고 했으니까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x 플러스 1일 때 곡선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이건 또 줄여서 뭐라고 씁니까?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뭐라고 써요, 지호야? (1,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뭐라고 씁니까? 기호로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식으로 뭐라고 씁니까? 그래 이 새끼야, x는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f'1이라고 쓰죠. 1,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x가 1일 때의 기울기니까 f'1이라고 쓰겠죠. 그럼 다시 x, y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쓸까요? 정답, f'x가 2x 플러스 1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호가 fx는 뭐예요? c는 0이겠다.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1 집어넣으면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fx를 찾아주시면 되고, 하지만 다시 1번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이 제일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전체에서 미적분원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이고, 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자, 봅시다. 자, 뭐 하래요? 적분하래요. 적분합시다. 뭐 하래요? 미분하래요. 미분합시다. 요렇게. 그럼 마무리 지우야. 이 새끼를 뭐 하라는 교육입니까? 지우야. 미분하라는 거죠. 미분해보세요. 큰 F 프라임 X. 이거는 작은 fx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fx 플러스 c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는 그냥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인 거고, 얘는 px제곱 더하기 qx 플러스 r의 c가 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자, 여기까지 해서 숙제는 153페이지까지. 알구점 153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그리는 153페이지까지 그리는 107페이지까지. 그림 좀 어렵겠다. 107페이지까지. 107페이지. 그다음에 여기는 153페이지까지. 153페이지, 107페이지.